17억 6,760만 마리,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총 돼지 마리수입니다.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식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과 유대 국가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기죠. 태어난 지 8개월만 돼도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임신 기간이 114일, 한 번에 평균 10마리씩 낳기 때문에 번식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게다가 맛도 뛰어나죠. 삼겹살, 항정살, 갈매기살은 불판에 구워서 소금을 살짝 찍어 먹거나 상추와 함께 싸 먹으면 웃음을 짓게 하는 맛을 내고, 등심이나 안심, 뒷다리살은 돈가스나 탕수육, 목심은 보쌈, 앞다리살은 얼큰한 김치찌개에 함께 넣어 푹 끓이기만 하면 밥도둑 한 상이 완성. 심지어는 돼지 껍데기도 구이용으로 인기가 급상승하는 등 어느 부위 하나 버릴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돼지고기 사랑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 미국 농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곳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최강국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가 가장 인기가 많고 그 다음이 닭고기, 그 다음이 소고기 순인데요. 독일에는 무려 1,500가지의 돼지고기 요리가 있을 만큼 국민들의 돼지고기 사랑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최고의 소시지로 인정받는 독일의 소시지, 훈제한 돼지 정강이 부위를 각종 향신료와 함께 부드럽게 삶은 아이스바인, 껍질을 바삭하게 굽는 최고의 인기 메뉴죠. 슈바인스 학세.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다진 후에 양파와 섞어 오븐에 구우면 이렇게 케이크 모양의 고깃덩이가 나오는데 이를 레베케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독일 국민들에게는 그 어느 나라보다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는 뜻인데요. 독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병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명적인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퍼지는 데다가 급성형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공포스러운 병이죠.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지난달 독일 국경 근처에서 55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돼지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전하는 동시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수출하는 곳이 독일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독일 정부가 최근 이를 발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전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독일이 1년에 수출하는 돼지고기는 4.4 빌리언 달러,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돼지고기의 15%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돼지열병이 독일에 확산되는 순간 아직 방역체계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이 이 엄청난 규모의 산업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단시간 내에 완벽하게 확산을 막지 못하였고 독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구상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 국가가 바로 놀랍게도 한국이죠. 한국에서는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가 최초로 발견되었는데요. 대처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축산업계도 한국의 조치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돼지 살처분 결정을 그 자리에서 발빠르게 수용하고 희생을 감수한 해당 농가들과 이들이 정부와 신속히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 체제가 구축되었던 점, 정부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해 사전에 구축해두었던 방역 시스템이죠. 매몰치 관리부터 시작해서 소독, 예찰, 정밀검사, 차량 통제 등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즉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골든타임을 지켰고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방역 성공 국가가 되었다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대처 능력이 얼마나 높게 평가되고 있는지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위급 국제회의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되었는데요. 독일의 초청으로 한국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지난해 말 한국이 돼지열병에 어떻게 대처를 하였는지와 관련해서 한국의 방역체계와 조치 등의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듣기 위해서 30개의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60개국에서 무려 300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발표가 종료된 후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기 바빴고,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모니카 엘리에 사무총장은 한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한 자료를 자신들을 통해 182개의 회원국들과 공유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특히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능력, 능률적인 상황 관리, 효율적인 가축의 이동 제한,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 등의 방역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 밝혔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늑장 대응으로 대한민국에서 16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고, 당시 일본은 56만 마리만 살처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시기를 거치고 지금은 일본의 방역 체계가 우스워진 수준으로까지 성장.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최근 독일에서 증명되었듯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우려 하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위기 관리 능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베의 황당한 기자회견 영상을 준비하면서 일본의 국민 개그맨 시무라 켄의 투병 소식을 올렸는데 작업 중에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라가고 각 언론에서 속보로 전할 정도였습니다. 시무라 켄의 개인 명성도 있지만 일본의 엉터리 방역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사건이었기에 매우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이케 도쿄 도지사의 엉뚱한 애도 표현이 일본에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일본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무라 켄은 일본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개그맨으로 지난 50년 동안 일본인들의 일상 가운데서 항상 함께했다고 합니다. 시무라 켄은 발열과 호흡 곤란 증세가 있어서 지난 20일에 방문 진찰을 받았으며 바로 입원한 후에 인공호흡기를 사용했고 수면을 위해 마취제를 사용했는데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냥 그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경우인 거죠. 시무라 켄의 불행한 소식은 영국의 데일리 미러, 미국의 버라이어티지, 대만 영자신문, 말레이시아 투데이, 아랍에미레이트 신문, 인도의 인디아 투데이 등 전세계 언론들, 그리고 한국에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시무라 켄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같은 날 미국에서도 인기 컨트리 가수 조 디피와 가수 앨런 메릴도 세계적인 악재로 하늘의 부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미국 할리우드 배우 마크 블럼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유명 인사들의 불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적인 악재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일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행크스와 아내 리타 윌슨도 판정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유명인사의 불행한 소식은 대중들은 관심을 적극 가지게 되고 어떠한 교육이나 홍보보다 더 큰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하는 인간들이 불행한 일을 교육의 차원으로 활용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아베의 최측근 코이케 도쿄 도지사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이케 도쿄 도지사가 시무라 켄에 대해 애도의 말을 하면서 일부 표현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이케는 도쿄 도청에서 보도진과의 인터뷰에서 애도를 표한다. 모두에게 웃음을 줘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악재의 위험성에 대해 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준 마지막 공적은 매우 큰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공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결코 본인이 원했던 것이 아닌 불행한 일인데 공적이라고 할 수 있나? 그 공로는 아베나 코이케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감당했다는 말인가? 의도는 알겠지만 그 불행한 일이 정부가 해야 할 경계심과 주의 환기에 이용된다는 말인가?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지지통신에서도 그 표현을 위험성을 잘 전해주었다 라고 적으면서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코이케 도지사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불행에 대해 공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 코이케가 하늘나라로 가면 이 말을 해주마. 악재에 의해 돌아가신 것이지 악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절대 이용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의 생명보다 올림픽 퍼스트를 하는 바람에 희생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정말 도시의 위기감을 느낀다면 책임감을 느껴라. 아베나 코이케는 해야 할 일을 못한 죄를 먼저 고백해라. 책임져라.
일본 전역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이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지 하는 기회로 잽싸게 활용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말 올림픽 퍼스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본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죠. 지금 일본 상황은 수습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폭발적인 확산을 염려해야 하는 비상 상황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정확한 사태와 때를 숨기려고 했던 아베 정부와 코이케 도지사의 책임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검사하는 한국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지에서 보도한 대로 최근 대응에서 일어난 한국의 역전은 무엇인가 라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럼은 국민성과 정부 시스템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결국 무사 아니라고 비협조적인 일본인의 태도는 아베 정부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개그맨이라고 하는 시무라 켄의 불행한 일을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몽의 기회로 삼으려는 아베 정부는 그동안 정말 무책임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일본의 어려움은 모두 아베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물론 아베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본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고요. 이런 일본은 더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베와 코이케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와 엉뚱한 횡설수설은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베와 코이케를 선택한 일본인들의 자업자득입니다.